자, 오늘도 두 사례를 같이 하겠어요. 왜냐하면 둘 다 만 4세 반짜리 4세인데 한 가지 케이스는 친구와 잘 어울리지 않아서 교사 상담이 온 거예요. 친구하고 왜 잘 못 어울릴까. 하나는 만 4세 남자애는 둘 다 남자네요. 얘는 지나치게 산만해요. 지나치게 산만해서 이걸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이건 엄마 상담이고, 그래서 먼저는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건 뭔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교사니까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잘 관찰이 되는 좀 온순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렇죠? 단답형 대답만 하고 길게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 걸고 이런 건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싫다고 말도 못하고 좋다고 하지도 않고 좀 그런 아이라 참 다루기 어렵다. 자, 만 3세 되기 전에 얘는 벌써 한글하고 수학하고 이런 거 시작을 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 속에 있다 그래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제가 나중에 종합해 드릴게요. 또 저녁에는 아빠 오면 아빠랑 같이 한글, 수학, 학습지, 컴퓨터, 영어 이런 걸 쭉 해야 되는 아이죠. 그래서 엄마도 열성, 아빠도 열성인데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엄마 열성에 비해서는 얘 인지 수준은 그저 평범할 뿐이다. 별로 정말 노력만 했지 무슨 그렇다고 애가 어느 면에 탁월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노력한 대로 다 되면 뭐 다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교사는 뭐가 답답하냐. 그래도 애들하고 놀면서 많은 개념을 배우는데 애가 잘 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교사 상담으로 오죠. 저한테 교사 상담이 의외로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대신해서 선생님들이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교사들이 좀 엄마 대신으로 하려고 하는 기특한 사례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볼 때는 너무 조기 학습에 시달리는 아이다 이렇게 봐지고, 가정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이하고 애착을 좀 더 관심을 써줘야 되고, 유치원에서는 이제 교사 상담을 했기 때문에 교사가 딴 애들하고 잘 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먼저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요새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습은 안 하지만 이제 과도한 학습으로 애들이 지쳐한다 하는 애일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서 학습을 많이 하는 애는 되도록 조기 교육하고 선수 학습하기 때문에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때야 되죠?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좀 엄마하고 다르게 선생님은 눈높이가 달라서 난 선생님이 맨날 최고라고 그러고 엄지척하니까 나 꽤 잘하는 애 같다. 이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조기 교육한 애들은 칭찬받기가 무척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 선생님한테는 제가 부모의 눈높이하고 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애한테 칭찬거리를 찾아서 많이 칭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또 아이가 친구하고 놀 때, 그쵸? 놀면서 자기 주도하고 자기 주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려면 애들끼리 안 싸워야 되니까 무언의 규칙 같은 걸 잘 만들어서 규칙을 잘 지키고 그 자기 의도대로 잘 놀고, 그래서 성공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교사가 답답해서 상담을 하지만 애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공부를 미리 가르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애의 정서성, 사회성, 남과 어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질서 지키고 규칙 지키고 이런 일을 더 먼저 해야 되지요. 근데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뀐 집들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상담이면서 만 4세의 4세 반 아이들, 만 4세 반이죠. 그러니까 5세 되기 전에 요 아이는 상당히 지금 너무 조기 학습으로 조금 힘들게 있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1차적으로 집에서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공부 말고 다른 걸로 애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원에서는 애가 놀이를 잘 놀면서 칭찬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고, 그래서 애들하고 놀 때는 적절한 규칙 한두 개를 잘 지켜서
자기 주장껏 자기 뭐랄까 범위 안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능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 애가 지금 약간 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애들하고 잘 지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조기 교육 앞서는 집은 사실은 애가 똑똑해지기 전에 이렇게 정서 사회성은 조금 발달이 지연된다든지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촌스러운 일을 계속 한다든지 하는 거는 끊임없이 제가 관찰되고 발견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은 좀 나중에 학교 가서 해도 되는데 너무 일찍 서두르다가 애를 망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한 케이스는 만 4세 남자죠. 언어 치료 받는 애래요. 그래서 얘가 산만한 이유는 아마 언어 미숙으로도 훈육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제가 예측이 되고요. 얘가 주로 힘들게 하는 건 밖에 나가면 무조건 뛴대요. 이게 무조건 뛰는 게 한 만 1세 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는 뛰는 걸로 일관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곧 밑에 동생 둘이 또 연달아 나오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좀 부모의 그 애정 결핍이다, 손이 아무래도 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뛰는 거를 그 만 지나고 나서 1살 돌 지나고 나서 뛰는 것이 계속 이제 습관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아마 얘가 애정 결핍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또 밑에 동생 둘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애가 셋인 집인데, 셋인 집인 경우는 엄마들이 막내한테 포커스를 두고 이제 첫째나 둘째한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큰애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큰애도 아닌데 돌봄도 없고 결론은 돌봐주지도 않고 큰애도 아니다 이러면 이제 애정 결핍으로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 너무 동생 때문에 치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에서 언어 미숙으로 훈육이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로 이제 더 산만한 걸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약속을 좀 지키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는데 어느 날 못 지켰다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뭐 놀이터 가서도 다시 들어와야 된다. 자꾸 뛰고 남 힘들게 하니까 자 뛰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나가 노는데 또 네가 누굴 막 이렇게 뛰다가 넘어뜨리고 하면 엄마는 이제 그만 놀고 집에 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했다면 걔가 그날 또 뛰어서 남 엎어뜨리고 힘들게 했다 그러면 그날은 놀지 않고 집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그거를 안 했을 때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실행한 흔적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산만성이 깊게 저 만 4세까지 가지 않는데 그냥 저러다 말겠지, 뭐 언젠가는 관두겠지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고치기가 더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러면 정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이익을 걔가 경험해야 돼. 잘 놀다가 내가 잘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놀이터는 못 나갔다. 이런 경험해야 돼요. 걔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못 먹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면 넌 그날은 너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규칙 하나,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실행한 흔적이 보여야 되죠. 근데 이런 규칙도 없고 실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산만하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규칙,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시고 그 실행할 규칙을 만들어서 만약 걔가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도 얘한테는 큰 교육이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엄마가 동생 보느라고 큰애한테 관심을 못 가졌다. 그러면 이게 형제가 많아도 애들이 원하는 사랑은 엄마 사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엄마는 3개가 아니고 하나니까, 그렇죠? 이 엄마가 3명을 다 봐야 되니까 이제 큰애 같은 경우 엄마 관심 끌으려고 무척 무슨 일을 하지만 엄마는 늘 막내 목욕시키고 뭐 걔 또 우유 먹이고 걔 또 뭐 하고 하니까 이제 슬슬 마음이 이제 엄마 애정을 찾으려다 못 찾으니까 분노에 쌓이다가 화가 나다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공중공중 뛰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서 산만한 아이가 됐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만 4세 지났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빠가 큰애를 좀 활동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큰애랑 활동을. 그래서 막내 엄마가 뭐 할 때 우리 큰애랑은 아빠랑 스티커 붙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뭘 하나 사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식의 아빠가 좀 액티비티를 큰애하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애는 점점 저렇게 비틀려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엄마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빠가 특별히 큰애한테 관심을 가져줘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아빠는 애 잘할 때 그 칭찬거리를 찾아서 때때로 칭찬해 줘야 된다. 또는 또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또 애하고 시선 맞추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이 애한테는 그 자극허기를 채워준다. 물론 바라는 게 엄마지만 엄마 없이 아빠하고도 그러면 그 자극허기가 누구에 의해서도 채워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두 케이스로 얘기해 어울리지 못한 애는 너무 조기 학습으로 정서 사회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지나치게 산만한 거는 이제 동생 생기면서 애정 결핍으로 됐기 때문에 아빠가 그 몫을 좀 채워주고 이런 경우에 좀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주면 걔한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 자극 허기가 칭찬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